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이쇼TV 김희순입니다. 기업 내 사이버 공격 표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점점 많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기존 보안 솔루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성되는 수많은 경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 침해 사고에 대응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지연되는 분석을 완화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레코디드 퓨처와 함께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한 보안 담당자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디드 퓨처의 윤재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코디드 퓨처의 윤재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레코디드 퓨처에서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레코디드 퓨처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발표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활용 방안과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차장님,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예, 오늘 일단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코디드 퓨처 인텔리전스에 대한 강점과 특장점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위협 인텔리전스란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머릿속에 근데 그것이 무엇이지? 라는 사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가트너나 포레스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동지향적 조언이라던가 증거 기반의 지식 혹은 결정을 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설명을 봐도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네. 아무래도 생소한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 인텔리전스를 정의한다면 저는 첩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가정하고 적군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화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련의 첩보 전략이 있다면 저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 인텔리전스가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하나의 첩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사이버 전투에서 성공하기 위한 적에 대한 첩보를 인텔리전스다. 그러면 인텔리전스를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인텔리전스를 얘기할 때 아마 세미나나 혹은 포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안 결정에 필요한 외부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것, 혹은 보안 관련 부서에서 위협 인텔리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생소한 언어이다 보니까는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특정 전문가, 분석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던가 오직 사고 대응팀을 위한 검색 서비스다. 아니면은 단순한 데이터 피드 혹은 PDF 형태의 보고서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인텔리전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양한 소스의 정보 및 분석을 포함한다. 사이버 보안 조직의 모든 주요팀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특정 담당자가 아닌 기존의 보안 담당자가 대부분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위협 인텔리전스가 저는 사실 보고서인 줄 알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작년 한 해 보안에 관련된 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은 완벽한 보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악의적인 위협 행위자라던가 그에 대한 또 숙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한 유의미한
죽지 않은, 즉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위협 인텔리전스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지식이고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위협 인텔리전스는 누가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들의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정보, 즉 맥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입각해서 보안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각의 우리 보안 관리자들과 관련된 팀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운영팀이 있다면 대부분 로그 관리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 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시간 계속 알람이 울립니다. 또 어떤 날은 적게 울릴 수 있지만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의 알람이 울리겠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알람을 보안 운영팀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과연? 없죠. 우리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긴급 메시지 오는데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봐요. 물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오는 것만 딱 오면 좋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보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 같은데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꺼놨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마찬가지 네. 이런 보안 알람도 과도한 너무 많은 알람을 주기 때문에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예는 취약점 관리팀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많은 예방접종이 있을 거예요. 네. 감기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말라리아, 댕기열,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저는 다 맞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런 지리학적 위치에서 제가 굳이 말라리아 혹은 댕기열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할까요? 그거 맞을래도 되게 아파요. 아파요. 네. 마찬가지로 기업도 한 해에 보통 약 8천여 개의 패치가 나오는데 다 적용해야 될까요? 다 적용하려면 현업팀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무래도 작업 때문에 시간도 소요될 거고,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어떤 패치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방접종도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걸 먼저 맞아야 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조직에 맞는 환경에 맞게 취약점을 먼저 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업 분석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으면은 차단이 되면 차단됐다가 끝났습니다. 왜 차단됐는지, 누가 어떤 공격을 해서 차단이 됐는지, 어떤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 정보를 보여주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업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보안 운영팀에 이런 이업 인텔리전스가 제공이 된다면은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했던 신솔루션과 만약 통합이 된다면은 어떤 알람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먼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취약점 관리팀 같은 경우도 모든 예를 들어 윈도우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리눅스에 관련된 취약점을 알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테크 스택, 즉 기술에 맞는 것만 먼저 패치를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협 분석에 대해서도 위협 행위자의 의도 혹은 목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나 기술 절차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조직의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이버 위협이 있는데 그 보안 담당자들이 그럼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인텔리전스까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텔리전스 각각의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영어 사전을 봐도 솔직히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냥 사전적 의미인지 이런 보안이라는 특정한 영역에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는 IP 주소라던가 URL, 파일 해시와 같은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고 분석 없이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정보로서 원시 데이터보다는 유용한 결과물일지라도 여전히 특정한 행동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리전스는 질문과 목표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네, 그럼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네요. 예, 네. 즉 원시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다가 콘텍스트, 우리말로는 상황 정보 혹은 맥락이라고 그러죠. 그 정보를 덧붙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인텔리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협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결합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고객사 자체에서도 이미 인텔리전스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화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화이트리스트나 혹은 블랙리스트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자체적인 조사라던가 자체 피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텔리전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좀 더 추가하고 변환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대상 시스템에 맞게 형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관련 통찰력으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이 사람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이 위협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협 인텔리전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앞서 설명한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혜택처럼 보안에 관련된 모든 부서 혹은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리더십 같은 경우는 위협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근거로 어느 부분에 먼저 집중해야 될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취약점 관리 관련해서는 실시간 공격 정보에 기초해서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협 분석과 관련해서는 위협 분석에 대한 검색 및 대응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텔리전스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활용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데모, 즉 활용 사례는 크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안 운영 및 사고 대응, 브랜드 프로텍션, 취약점 관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데모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보안 운영 및 사고 대응입니다. 공격 편의 증가와 수많은 알람으로 탐지 및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알람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한 IP에 대해서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유해한 IP인지 그 바이러스 토탈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서 찾지 않나요? 맞습니다. 먼저 로그를 통해서 차단이 된 IP를 확인하고 이 IP가 왜 차단됐는지에 대해서 구글이나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서 검색을 하겠죠. 비단 바이러스 토탈뿐이 아니라도 다른 사이트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보안 담당자가 그걸 다 찾아야 되는 시간은 이슈가 돈인데 있죠. 계속해서 시간은 소비되고 있고 물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 소스에서 긁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는 해당 IP가 나빠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좀 그저 그래요. 정말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하기가 힘든 판단하기. 상황이 되겠군요. 하지만 그런 거를 한 번에 제공해 줄 수가 있다면 네. 좀 더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근거해서 이 IP가 왜 나쁜지 얼마큼 위험한지 알려줄 수 있다면 보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팩트를 딱 체크해 주는군요. 네, 이 IP가 맞습니다. 나쁜지 안 나쁜지. 네. 그래서 실제 보안 운영 및 사고 대응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심에서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네.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사이트 내부 조사라던가 자체 리서치 아니면 내부 다른 인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인텔리전스가 들어간다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 빠른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취약점도 같이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인텔리전스라는 카드를 통해서 특정 엔티티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IP가 될 수도 있고 도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IP가 왜 위험한지 그렇다면은 그 위험한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글로 찾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방대한 소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저희가 가시성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한 번에 보여준다면 좀 더 저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레코디드 퓨처의 인텔리전스 어떻게 보여지는지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데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네.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웹 포탈을 통해서 접속한 기본 대시보드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좀 설정한 내용인데 관심 IP 리스트를 등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심 IP 리스트에 대해서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IP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해당 IP에 대해서 네, 103.12.161.194 엄청 빨간색이네요. 네, 99점이라는 네, 누가 봐도 엄청 정말 나쁜 위험한 IP 네. 같죠? 예,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는 처음 2018년에 처음 관찰이 되었고 요 근래 바로 오늘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예, IP네요. 살아있는 IP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P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이는 99점이라는 리스크 스코어입니다. 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매우 위험인데 네. 왜 현재 그렇게 보시는 높은 것처럼 수치인지. 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룰이 있고 그 안에서 트리거가 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누적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는 현재 CNC 서버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또 오픈 프록시로 많이 사용했었고 과거에 이런 침투나 해킹에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점수를 짓게 하다 보니까 이 IP는 99점이라는 IP를 위험도를 갖게 됐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 한 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차단은 네. 됐죠. 그런데 하지만 차단하기 전에 저희가 만약 이걸 또 개별적으로 조사했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또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IP만 과연 봐야 될까요? 이 IP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정보도 저희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텔리전스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해당 IP가 근래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해당 IP가 어떤 머리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한 유사한 IP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자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IP 하나만 클릭했는데 정보가 다 나오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그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바로 맥락,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 정보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심 연동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기본적인 이제 스플렁크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스플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간단한 로그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정 IP, 시간, 차단됐는지 여부를 보여주는데 이 IP가 차단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업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레코디드 퓨처와 결합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릴레이션십, 즉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은 IP부터 도메인 그리고 취약점 URL이 있는데 IP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레코디드 퓨처의 이업 인텔리전스가 결합하기 전에는 단순한 IP 정보만 보여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합한 이후에는 해당 IP와 그 IP가 가지고 있는 연계된 위험도 점수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근거를 보여주는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록 허용이 된 IP일지라도 이렇게 좀 더 상관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단을 해야 될지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즉 조직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웹 포탈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카드라고 보여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 점수라던가 레퍼런스 그런 상황 정보에 대해서도 이 스플렁크 화면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저희는 이제 인리치먼트 이제 분석 강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네, 동일한 나왔네요. 비록 네. IP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위험 점수라던가 네, 이 즉, IP 역시 예. 99점이네요. 오늘날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룰의 위반이 이 IP도 마찬가지로 현재 CNC 서버로 지금 저희가 찾아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중요한 사항 정보, 해당 IP가 연관되어 있는 머리어 종류라던가 어떤 도메인과 연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이로써 기존에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관리자들은 수동으로 검색하고 조사를 해왔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정보가 약간 불안전할 수도 있고 정적이지만은 이업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고 동적인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내부 조직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 데모를 봤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좀 전에 보여드린 보안 운영과는 별도로 이업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가정하고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있고 그 정보 자체가 불안전하고 정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부분은 다크웹 모니터링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크웹까지 모니터링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웹서핑을 할 때는 구글이라던가 포털 사이트, 즉 오픈앱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이업 정보들은 오픈앱에서 아무래도 토론하는 거는 날 좀 쳐다봐 주세요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격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뭔가 숨어서 활동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다크웹이고 다크웹을 통해서 그런 이업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크웹은 사실 네. 일반인들이 접속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별도의 브라우저를 써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크웹이라는 그런 소스를 긁어와서 저희가 분석해서 인텔리전스를 볼 수 있다면은 이업 분석가들한테는 좀 더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중국어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윈도우 10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입니다. 중국에 또 사이버 공격자들이 많이 살고 많습니다. 있죠. 제가 중국어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저는 한글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뉴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어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또 해결할 보안 수 담당자가 있을까요?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나 너무 일이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윈도우 10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라자루스라던가 그런 특정 그룹이 어떤 머리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적이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공격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된 그 다크웹에서의 사이버 공격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은 네.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어드밴스 서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네. 고급 검색 기능인데요. 지금 일단 저는 주제어를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으로 했습니다. 윈도우 10은 하나의 지금 예시일 뿐이고 네. 원하신다면은 안드로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전화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분명 누군가는 해당 전화기의 취약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고 윈도우 10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린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엔드 조건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수수에서 제가 검색을 할지에 대한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포럼에 대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필요하다면은 다크앱도 포함시켜서 검색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를 선택할 수 언어를 있군요.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격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필요하겠죠. 네. 이 결과를 조회한 화면이 바로 보시는 것은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 중국어가 아닌데요? 중국어 아니에요. 네. 이미 자체적으로 저희는 수집한 데이터, 즉 인텔리전스 변환해서 영어로, 기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원본을 보실 수가 원본으로는 중국어로 나오는군요. 네. 네. 저희가 비록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중국어 포럼에서 윈도우 10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을 논의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특정 포럼에서는 CVE 2019-1458이라는 취약점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또 바이러스 토탈이라던가 그런 딴 또 데이터베이스 거기까지 갔다 와야 하나요? 귀찮아요. 네네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한번 눌러주시죠.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해당 취약점에 대한 얘도 마찬가지. 또 99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위험한 네. 애들만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당 취약점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의사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투명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자신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IP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 정보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도 관련된 머레어라던가 연관된 취약점이라던가 도메인 이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보안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간편하게 해결이 되네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면은 비숙련된 전문가일지라 하더라도 바로 그 내용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운영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 몇 년간 특정 그룹이 있을 거고 어떤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렌드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드밴스 컬이라는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주제는 이벤트 타입은 사이버 어택으로 했고 어태커를 저는 네이션 스테이트 스폰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킹 아무래도 그룹들이 북한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러시아,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 하에 그들이 사용하는 머레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건을 애니 머레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단순한 아까랑 똑같이 레퍼런스가 나오네요.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가시성이 좀 떨어지죠.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룹별로 나눴습니다. 네. 특정 그룹이 색깔별로 어떤 머리어를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랑 좀 친숙한 그룹인 저기 보이네요. 나자루스. 라자루스라던가 노스코리아 보시는 것처럼 라자루스 같은 경우는 해당 이런 공격을 사용했다라던가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경우는 우리는 기존에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먼저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다면 사전에 논의되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파악한다면은 미리 조사를 해서 방어를 하고 우리 조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인텔리전스를 보안 분석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각 그룹의 상황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세 번째 사용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는 브랜드 보호입니다. 기업은 자사 브랜드와 관련된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화기로 네. 피싱 사이트라고 그러죠. 입금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오죠. 너무 많이 도메인 오죠. 하나 바꿔가지고 막 저희는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빼서 계정 정보라던가 다크웹 마켓에서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근데 일이 많이 그런 일어나고 걸 있죠. 알아야지 조직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계속 그 브랜드에 대한 나쁜 소문만 들겠죠. 네. 결국 관리자는 또 부담을 느껴질 거고 이런 브랜드 보호 관련해서도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바로 데이터 계정 유출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금융권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제 계정이 만약 다크웹을 통해서 걸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수거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수거할 수도 있지만 네. 사전에 먼저 그 계정을 막아놔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또 인텔리전스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그럼 다크웹에 돌아다니는 우리 은행의 계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신용카드 정보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네. 식으로 한다면 좀 더 기업에 대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 해커가 네. 가져가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모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한 어드밴스 커리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특정 기업, 국내에 있는 은행이라던가 그런 기관을 명시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다른 부분을 넣었어요.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면서 방콕하시면서 심심하시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던가 워낙 많이 보고 있죠. 많은데 네.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다크웹 같은 데서도 그런 계정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계정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유료니까요. 네. 주제어를 넷플릭스 혹은 또 스포티파이는 음악 관련 걸 네. 넣어놨고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검색을 했어요. 물론 조건은 다크웹이라던가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논의되는. 네. 그래서 조회랑 결과 보시는 것처럼 각각 계정에 대해서 팔고 있다는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자기 자산의 데이터와 관련된 고객 정보라던가 신용카드라면 어떨까요? 그럼 피해가 엄청나죠. 우리는 먼저 네.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를 보여준 건데 물론 여러분이 공짜로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라고 인텔리전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예시이고 위해서. 기업에 관련된 그런 브랜드에 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런 피싱 사이트가 많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또 하나 다른 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브랜드에 대한 위협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의 도메인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과 유사한 게 발견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들려고 아마존닷컴을 해놨는데 네. 유사한 아마존닷컴이 등록되는 걸 저희가 다 지금 탐지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실제 유사 사이트인지 정말 실서비스 사이트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죠. 네. 들어가서 이 사이트가 정말 우리와 관련된 상관이 없겠지만은 정말 사기 도메인이다, 유사 도메인이면 또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고객들한테는 이런 유사 도메인이 성행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네, 작년인가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맞습니다. 이런 유사 도메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일어났었죠. 스마트폰을 많이 활발하게 사용할 때서 그런 유사 도메인이 많이 링크를 이렇게 딱 발생하고 있는데 누르면 너무 편하니까요. 예, 그런 걸 또 알고 있다면 브랜드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도 같이 보호할 수가 있죠. 이런 네. 식으로 브랜드 보호에도 인텔리전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브랜드를 보호하는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사용 케이스는 취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계속 증가하지만 패치 적용에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모든 패치를 다 적용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한 해에 보통 8,000개 정도의 새로운 패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악용되는 거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3%를 찾아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쵸. 걸 할지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제로데이라고 되게 막 위험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로데이도 결국 기존에 있는 변형이거든요. 네. 정말 제로데이는 결국 변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만 알아도 패치가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개된 모든 취약점은 정말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윈도우, 안드로이드, 리눅스, SQL 너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악용된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악용된 취약점이 아닌 부분은 크게 피해가 없다는, 사용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취약점이 있어요.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첩되는 부분이 실제 여러분께서 걱정하셔야 될 취약점이에요. 네. 이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뭘 결정하지 모르다 보니까는 누구를 패치를 해야 될지, 그렇다 보면 또 패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작업이 들어가고 또 약간 다툼, 운영팀이랑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코디드 퓨처의 인텔리전스는 먼저 글로벌 취약점 동향도 보여주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 혹은 동종업계의 그런 취약점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종업계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도 그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금융업 특정 회사에 있지만 우리 회사의 취약점만 보는 게 과연 완벽한 보안에서 맞을까요? 아니죠. 다른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겠죠. 다른 데서 이런 위협이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좀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과 관련된 취약점, 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에 대한 지금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취약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공격자들이 많이 활성화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걸 우선순위로 하면 되겠군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특정 기술 스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10,
SQL 이런 걸 지정해 놓으면은 그거에 맞게 또 취약점이 또 다르게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취약점 관리에도 인텔리전스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5번째 사용 사례입니다. 마지막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은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의 사례는 총 5가지죠.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드 파티를 한글로 굳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네, 공급망에 있는 공급망 맞습니다. 예. 네,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따져봐야겠죠.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취약점에서 안전한지 그건 저희는 요청을 합니다. A 회사 기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예정인데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은 당연할 수 절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구매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준다 하더라도 네.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보고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라면은 먼저 공격을 완화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은행입니다. 저는 ATM 기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ATM 기기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요. 저는 그 특정 소프트웨어는 잘 모르는데 네. ATM만 샀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정 소프트웨어 위험도 같이 알고 있다면은 같이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이 인텔리전스를 카드를 통해서 특정 회사라던가 그 회사가 가지고 위험이라던가 특정 프로덕트 혹은 기술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인텔리전스 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ATM이라는 특정 기술에 대해서 인텔리전스 카드를 조율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룹에서 어떠한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ATM을 악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ATM 제공업체에서 이걸 다 전달해주면 좋겠지만 시간도 걸릴 뿐더러 정확하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저런 정보를 공개한 공개, 거를 거의 본 적이 굳이 없는 것 공개를 같은데요.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숨기는 정보 때문에 조직이 좀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알고 있다면은 계열사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면 좀 더 안전한 조직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레코디드 퓨처 이업 인텔리전스 데모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 인텔리전스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레코디드 퓨처의 인텔리전스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사하게 이런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많이 있죠. 레코디드 퓨처만의 저는 장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레코디드 퓨처는 레코디드 퓨처의 소스 외에도 고객사 소스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구조화하고 분석해서 원하는 내용을 아까 보여드린 인텔리전스 카드라던가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위험 점수라던가 사항 정보를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포탈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PDF 형식으로도 정말 상세한 보고서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은 브라우저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만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맛보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지금 저는 키사에 나와 키사의 있는 보호나라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취약점 페이지입니다.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를 상세하게 읽어보고 분석하면은 위험해 우리 차단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저 페이지에 자주 네, 가셨을 것 근데 같은데요. 시간이 걸 텐데 네.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보이는 엔티티에 대해서 위험 점수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기에 취약점 정보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네, 보이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사실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화면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네. 자동으로 변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레코디드 퓨처를 사용하면 네. 키사의 취약점 정보 사이트가 저렇게 변하는군요. 네, 좀 더 가시성을 주는 거죠. 네.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예, 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느 룰에 위반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 비단 이런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신 보안 솔루션에도 이런 플러그인 무료인데 이걸 설치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한번 식으로도 오늘 다 설치를 해보시면 예,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레코디드 퓨처는 모든 소스를 그 자체가 아닌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렇다면 레코디드 퓨처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수집해서 사용적인 화이트리스트라던가 블랙리스트 및 데이터를 보안 인텔리전스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이라든가 EDR에 수집 및 분석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조직에 위협이 침입하기 전에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취약점 같은 경우는 취약점 관리 시스템과 결합해서 위험 완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디에 먼저 패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인텔리전스는 기존 프로세스에 계층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 피드를 넣어주는 중앙 허브로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른 기업 솔루션과도 협업이 가능한가요? 예. 네. 앞 슬라이드의 내용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은 레코디드 피처는 어떻게 누구랑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과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다른 보안 벤더도 다 있네요. 네. 네. 근데 아마 우리는 국산 A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없어서 못 쓰겠네요? 지금 많이 보시는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네. 국내 보안 솔루션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연동이 가능한가요? 예,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목록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 저희 연구팀과 리서치팀에서 협업을 해서 개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보 소스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예, 각 솔루션과의 다양한 통합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어떤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 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코디드 피처는 오픈앱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한 다크앱, 각 블로그, 포럼 및 피드, 소스코드 저장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NLP, 심층 언어 처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중국어라던가 러시아, 영어를 비롯해 모든 언어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나요? 예, 분석가들은 주어진 경고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조사량에 따라 본질적인 제한이 있어요. 분석가들은 판단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보안 인텔리전스가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라던가 네. IT 관련 뉴스, 블로그를 통해 여러 보안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서로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해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됩니다. 아울러 이 여러 언어 및 부족한 상황 정보와 또한 연관을 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코디드 피처는 자동화된 수집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가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서 말한 광범위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어 처리 및 분석을 사용해서 웹상에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어주고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소스의 출처가 어디가 되었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무슨 내용인지 서로 다른 내용일지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는 패스트빈이고 하나는 트위터였는데 이걸 연결해서 예, 그 안에서 침해 지표라던가 공격자 혹은 머리의 공격 정보 등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연관을 지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레코디드 피처는 이것을 인텔리전스 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비단 IP 주소뿐 아니라 머리에요. 공격자 정보 등 위협과 관련된 모든 침해 지표라던가 레퍼런스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가도 되죠.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특정 그 머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 58점이라는 리스크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왜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 머리어가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싱을 통해서 주로 많이 배포가 됐네요. 그렇죠. 또 TA542라는 북한발 해커 그룹이 사용을 했고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던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레코디드 퓨처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크게 위협 피드와 분석 보고서를 저희는 또 따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위협 피드 같은 경우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데 문제는
조직에 적합한 정보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분석 보고서입니다. 분석 보고서는 이어피드와 달리 기계가 아닌 사람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상황 정보라던가 전략적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새로 방금 전 발생하는 그런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신 업데이트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또 물음표를 가져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딜레이가 있죠. 레코드 디퓨처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기 때문에 통합된 이업 지표 및 상황 정보를 보여주고 출처의 투명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동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즉, 투명성 있는 근거를 통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빠른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우리 보안팀들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해지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보안 운영팀에서는 각 알림에 대한 위험 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될 수 있을 거고요. 위협 분석에 대해서는 데모에서 보여드렸죠. 다크웹을 모니터링한다거나 그런 환경에 대한 가시성, 상황 정보를 같이 줄 수 있고, 브랜드 보호나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우선순위라던가 공격에 대한 완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회사 정보보안 실무자입니다. 네, 실무자께서 네. 직접 웨비나 보시고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 랜섬웨어 및 APT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수의 인력으로 B사의 솔루션, 레코디드 퓨처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똑똑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랜섬웨어도 가능하죠? 제 첫 번째 대답은 정말 똑똑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이 수동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부분이 명확한 근거와 그에 대한 상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으로도, 물론 그 인원이 비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네. 이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많은 위협을 머레어라던가 APT 공격에 대해서 빨리 검색하고 어떤 대처 방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디드 퓨처의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도입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업 내부 보안 솔루션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API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주시죠.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API를 통해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연동이 가능한 거는 이미 있는 외산 벤더 같은 스플렁크 같은 그런 신술과 연동이 가능하고, 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이 API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같이 연동, 통합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벤더들도 요즘은 다 API 형태로 같이 네. 연동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관리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요? 아까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텔리전스 카드는 하나의 완성된 결정체입니다. 네. 기본적인 IP, 해시, 도메인, URL의 취약점, 이런 기본적인 엔티티한 정보를 보여줄 뿐만 한눈에 아니라 딱 보여주셨죠? 공격자 그룹이라던가 네. 라자르스라던가 그들이 어떻게 동향이 있는지라던가 관련된 머리어라던가 어느 도메인에서 어느 대상을 활동하는지 그런 정보뿐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셨는데 또 알람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그룹에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한테 알람을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리자가 이 그룹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클릭해 놓으면 그렇게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3개의 질문을 주셔서 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안 담당자들이 또 위쪽에 보고도 네.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공한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플래시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네. 서머리 정보, 내부 조사 기관, 내부 리서치 기관에서 업데이트한 정보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상세 보고서입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의 별도의 다른 라이선스이긴 한데 특정 머레어라던가 특정 행위, 특정 그룹에 대해서 조사에 의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머레어라면 그 머레어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련 야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한 상세 보고서를 같이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로그 분석이 되고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어 있나요? 지금 부분은 이제 로그 분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즉 심과의 연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연관관계, 코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심이 수집한 데이터에다가 인텔리전스를 합쳤기 때문에 그 소스에 대해서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맥락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상세 정보입니다. 상세 정보 부분에 원하는 IP라던가 뭐 URL을 넣게 되면은 그 IP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리스크 점수라던가 어떤 콘텍스트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알람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텔리전스 카드 안에는 해당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이거를 차단하시오. 뭐 이런 그 가이드가 약간 들어있는가요? 차단하라고까지는 저희가 보여주지는 네, 않고요. 네, 네. 관련된 위협을 보여주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더라도 이 위협에 대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분석에 따른 지식 축적 및 업데이트가 무중단으로,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되는 거 강조하셨는데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기본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중단입니다. 네. 무엇 하나 작업하는 데서 작업하려면은 작업 계획서 만들어서 결제 받고 영양도 롤백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레코드 피처 인텔리전스는 100% 순수하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고 있고, 네. API를 통하기 때문에 전혀 기존의 고객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분석들이 스마트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공격 패턴이 변경되면서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보안 정책을 이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 유저별 개인화된 정책 반영도 가능한지 네. 물어보셨어요.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데이 어택은 새로운 공격이라보다는 기존에 뭔가 다른 머리에 대한 변형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상황 정보, 컨텍스트 정보를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관련된 머리어가 있었고 계속해서 관련된 해시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드림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엑셀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엑셀로 추출한 내용을 방화벽이라던가 기존 EDR에 반영을 한다면 변형된 것을 같이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개인별, 네. 그거는 정확히 제가 지금 질문을 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화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네. 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동류 기능을 인텔리전스화 했을 때 인력 감축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근데- 민감할 수 있는 질문 네, 네, 같은데 그렇죠. 이게- 자동화가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자동화로 따른 아무래도 수작업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담당하시는 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협 인텔리전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협 인텔리전스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소 없이도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담당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업무에 하시고 이렇게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레코디드 퓨처에서 다 해주시니까 조금 더 그 창의적인 일 이런 것들에 맞습니다. 하시는 거지 사람을 감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과 같이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디드 퓨처 솔루션에는 머신러닝 기술이 어느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범위한 소스에서 얼마만큼 긁어오느냐의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단순히 크롤링으로 갖고 올 수 있겠죠. 네. 끝. 하지만
이 안에서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찾아야겠죠. 제가 아까 커넥티드 닷이라 그래서 비록 서로 다른 내용일지언정 하나의 연결을 시키다 보면 하나의 유의미한 정보가 나온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물론 그 안에는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네. 맥락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 사람 이름과 기업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게 정말 사람인지 기업인지 기업인지. 알아서 그 안에서 위협 정보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의 핵심인 머신러닝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머신러닝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안 사고를 보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고 대응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 근래 몇 년 동안 어떤 그룹이 어떤 머리를 사는지 제가 동향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네. 기간은 제가 가변적으로 수정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조치를 한다면은 APT처럼 천천히 들어오는 공격이라도 위협 인텔리를 통해서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동을 하는 방법 및 연동을 할 경우에 구축 비용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연동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레코디드 피처 인텔리전스는 100%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네.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연동이 되는 제품이 어느 건지에 따라서는 가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영업적으로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 시에 보안이 취약해져서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인텔리전스 위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이를 예방하고 보완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공유 시 보안에 취약해지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보고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정적이겠죠. 제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저희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 그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적이기 때문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위협 인텔리전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 전달을 하더라도 기존의 취약점을 다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 활용 방안과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윤 차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협 인텔리전스가 아직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란 이런 것인가는 간략한 이해를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인텔리전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